마지막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 경기도 교육연구원장이신 이수강 원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수광이라고 하고요. 예, 얼마 전까지는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일을 했고요. 지금은 자연인으로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왜 불려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종사자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여러 글을 쓰긴 했습니다만 영유아 교육 단계의 글은 저한테는 없거든요. 어쩌면 저한테 시민의 입장에서 뭔가를 좀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공유가 됐나요? 네, 됐으면 네. 그동안에 이제 영유아 교육의 국가 책임 교육과 관련된 공약은 모든 선거의 상수였어요. 근데 이 상수의 공약이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우리 국민들한테는 학습 때 무기력 같은 게 있었죠. 현 정부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이야기할 때, 그 다음에 국정과제로 채택될 때도 그렇게 뜨겁지 않았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5세 취약이라고 하는 그 뭐 논란 때문에 이제 우리 논의가 확산이 된. 근데 이 논의 국면에서 우리가 정말 부모들이 뭐 선호하는 미래가 어떤 건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이제 각자가 다 부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한편에서 부모를 시민의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그래도 신뢰할 만한 그 연구 보고서를 좀 차용해 볼 수 있겠다. 교육개발원이 제 16차 조사를 했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결과입니다. 19세 이상의 성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재학 관계에 있는 부모들조차도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는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 돌봄 확대 이거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도 그렇고 유초등고교 교육 단계에 있는 부모들이 왜 그 지점을 이야기를 할까? 아마도 우리 영유아 교육 단계의 불평등이나 제도적 차별이 실감되고 있다고 하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는 그동안에 우리가 못해왔던 거에 대한 비판, 그 다음에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기대치에 대한 요구, 뭐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최근에 논의가 꽤 의미 있게 들립니다. 저도 이제 1차 토론 자료를 가지고 공부도 좀 해봤는데요. 우리 발제하신 정 교수님의 발제문이 저한테는 약간 좀 새롭게 읽혔어요. 그거는 이전 자료에서 보기 쉽지 않았던 학부모 존재론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의 법적 지위가 이런 게 있는데 그것 더하기 부모가 어떠한 존재로 자기 존재를 형성해 갈 거냐, 존재 양식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핵심의 통합지표로 4가지를 제시하셨는데 이거는 결과치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닐까. 그럼 이런 결과가 오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뭐 할 거냐. 아마 전국에 있는 여러 기관의 조건을 동일하게 가져가야 될 텐데 그런 조건의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느냐, 수단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던지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가 개입이 좀 덜하다고 하더라도 유부 통합의 논의가 덜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현 단계에서 부모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지 않겠느냐,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발제문의 그 전체를 제가 읽으면서 2가지 전략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는 전국 단위의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일반론을 함의할 때 반드시 부모가 참여해야 된다. 부모의 관점이 개입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현재의 보육이 분리된 상황에서라고 하더라도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전략을 짜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학부모의 이슈 파이팅도 필요하고 또 하나 학부모가 인파먼트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각 기관들이 잘 갖춰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문제의식을 담으신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제가 이제
전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논의의 확장을 위해서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가 부모 이야기 많이 하는데 누구냐 부모가. 기관에 있는 당사자 부모를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현재 이 시점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전략이 우리 미래 전략을 놓고 볼 때 반드시 적합하냐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부모로 이야기할 때는 교육의 주권자, 교육 시민의 일반을 통칭하는 걸로 봐야 되겠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부 통합이 정말로 미래지향적이고 뉴딜과 관련된 정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그렇지 않다면요. 제가 여기 부분 요소 최적화 전략의 한계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냐면 특정한 영역에 많은 요소를 쏟아붓는데 결과 전체의 질서는 왜곡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한계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를 좁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두 번째, 부모의 주체화가 뭐냐. 제가 이제 주체화를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책 생태계에서 부모가 중요한 행위자로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행위자로 참여해서 발언하는 것뿐만 아니고 결정된 것이 현장에서 실행되도록 만들어내는 정치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의 의지가 없는 조건에서 주체화가 되기는 대단히 어려워요. 정치의 의지가 없게 되면 동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 부모의 주체화가 되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최근에 탕난민주주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의 허울은 있지만 국민의 이름을 이용하지만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결정의 이해는 특정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 이거 막아야 되겠죠. 또 한 가지는 교육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의 히스테리가 너무 큽니다. 어떤 자기 편향 때문에 그동안에 잘 됐던 정책 이름도 바꾸고 그다음 부서 이름까지 바꾸고 이런 거 누가 막아야 되느냐? 우리 부모들이 막아내야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의 피해가 부모한테 직간접적으로 오게 되니까요. 또 한 가지는 부모들이 갖고 있는 제도적 사유, 부모들의 생각이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이 틀 속에서 만들어져 있는 왜곡되어 있는 요소도 굉장히 있지요.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잡아 나가기 위해서라도 부모의 주체화가 너무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전략이 방법론입니다. 예, 토론 이상의 좋은 방법이 없어요. 질문하고 의미를 만들어내고 이 의미를 공유하고 이런 과정이 학습의 과정이고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제가 정치 의지를 말씀드렸는데 모여서 떠드는 과정이 입법 청원의 과정이고 압력의 과정입니다. 이런 얘기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논의를 함에 있어서 이제 고려해야 할 것은 동어 반복이 너무 많으면 안 되죠. 그래서 기획자들은 이 주제를 세분하게 좀 이렇게 정선해내는 그리고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테고요. 특히 유보 통합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공성, 자율성, 호혜성, 기회성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는데 이 가치들은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공공성을 강조하게 되면 단위 기관의 자율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긴장관계 속에서 어떤 조율을 할 거냐 이런 토론 과정에서 그런 것들까지 좀 끄집어내는 게 좋겠다. 우리 입장만 발표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 좀 더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삶의 존엄과 관련돼서도 논의가 필요해요. 우리 여성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남성들의 삶도 육아 때문에 굉장히 왜곡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사자들의 논의뿐만 아니라 우리 당대의 시민들의 삶의 존엄과 연결시켜서 유보통합을 논의하는 거 너무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영유아 단계에는 아름다운 나쁜 시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럴싸해 보이는데 실제로 그렇게 작동되게 되면 아이들의 성장을 왜곡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논의를 해야 아름다운 나쁜 시가 어떤 게 정말 있는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겠다. 또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부모님들의 에토스가 있어요. 빨리 하자, 많이 하자, 좋은 거 하자. 그게 다 교육적 에토스입니다. 이런 거 성찰할 수 있는 과정이 어디 있느냐? 토론 과정에서 가능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이 이무진이라고 하는 분은 건축하면서 이제 글 쓰시는 작가분이시죠. 공공은 게으른 곰이다.
이거 웬만해서는 공공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리치고 요구하고 따지고 귀찮게 굴어야 공도 만들어지고 공에 의해서 만들어진 혜택을 함께 나눌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주체화 된다고 하는 것은 잠자는 곰을 깨우는 것. 그래서 약간은 좀 악바리 같은 근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토론을 통해서 부모 주체화가 필요하고 부모 주체화를 통해서 유보 통합에서 부모가 주체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해 주셨습니다.